이벨 동종요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몸의 증상을 넘어 당신의 리듬을 읽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 그 증상을 빨리 없애는 것에 집중합니다. 비염이면 코를 뚫고, 위장이 아프면 소화를 시키고, 피부가 올라오면 가라앉히고, 기침이 나면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종요법에서는 증상을 단순한 고장이나 불편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증상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흐름이 함께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동종요법이 어떻게 증상을 넘어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흐르는 고유한 리듬을 읽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입니다. 이 질문들은 필요합니다. 현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벨 동종요법에서는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증상이 지금 나타났을까? 왜 치료해도 반복될까? 왜 같은 병명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될까? 같은 비염이라도 누군가는 찬 공기에서 악화되고 누군가는 속상한 일을 겪은 뒤 심해지고 누군가는 피로와 긴장 이후에 코, 목, 피부가 함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단순히 아픈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증상은 빙산과 비슷합니다. 물 위에 보이는 작은 부분은 비염, 위장 장애, 감기, 피부 증상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병명과 증상입니다. 하지만 물 아래에는 훨씬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오래 반복되어 온 감정의 흐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체질적 패턴,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억눌러 온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위장 증상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늘 긴장하고 참고 책임을 떠안고 감정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종요법은 표면의 증상을 없애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흐름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자에는 찬 공기가 트리거입니다. 찬바람을 맞으면 바로 코가 막히고 재채기와 콧물이 시작됩니다. 환자 B는 속상한 감정이 트리거입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서운함을 느낀 뒤 코 증상이 심해집니다. 환자 C는 피로와 긴장이 트리거입니다.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뿐 아니라 목, 피부, 소화기까지 함께 반응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비염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명이 같다고 같은 레메디를 쓰지 않습니다. 동종요법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무엇에 민감한지, 몸과 마음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이번에는 위장 증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위장이 약합니다. 조금만 긴장해도 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들어가도 몸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소화기관의 문제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요법적으로 보면 위장은 삶을 소화하는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과도한 책임감을 떠안는 사람은 삶의 경험 자체를 편안하게 소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위장 증상은 단순한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읽는 것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동종요법의 출발점은 증상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진단명은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신체 반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왜 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질까? 왜 몸은 특정 부위로 신호를 보낼까? 왜 어떤 감정 이후에 증상이 심해질까? 이 질문을 통해 단순히 무슨 병인가를 넘어서 이 사람은 어떤 리듬으로 살아왔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벨 동종요법 상담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증상을 확인합니다. 어디가 가장 힘든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하면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봅니다. 두 번째는 확장입니다. 증상의 기원과 삶의 타임라인을 추적합니다. 그 증상이 처음 생겼을 무렵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몸의 반응, 감정, 사건의 패턴을 통합합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증상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오래전부터 쌓인 긴장, 상실, 억압, 부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증상만 보면 요즘 위가 안 좋다, 요즘 목이 막힌다, 요즘 피부가 올라온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기에 큰 변화가 있었거나 하고 싶은 말을 참았거나 누군가를 잃었거나 오랫동안 감정을 누르고 버틴 흔적이 나옵니다. 동종요법 상담은 현재의 증상과 과거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 연결이 보일 때 우리는 단순한 증상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항상 목이 막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후 증상, 목의 긴장 혹은 소화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깊이 해보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을 참아왔을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삼키고 거절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목의 증상은 단순히 목에 좋은 레메디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말하고 있는 언어를 읽어야 합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했다. 내 목소리는 오랫동안 눌려 있었다. 이런 흐름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운 레메디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종요법에서 레메디는 병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레메디는 그 사람의 삶의 흐름, 감정의 패턴, 몸의 반응과 가장 닮은 것을 찾아 스스로의 치유력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저는 공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진동을 가진 현이 울리듯이 그 사람의 전체 리듬과 닮은 레메디가 들어갔을 때 몸과 마음은 자기 안의 흐름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에서는 단순히 기침에는 어떤 레메디, 비염에는 어떤 레메디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 기침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비염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전체 흐름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를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레메디를 먹고 증상이 줄고 그대로 좋아져서 끝나는 그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치유는 파도에 가깝습니다. 좋아졌다가 잠시 흔들리고 다시 안정되다가 오래된 증상이 잠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안쪽에 눌려 있던 것을 바깥으로 꺼내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는가가 아닙니다. 치유의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가, 전체 에너지가 좋아지고 있는가, 몸과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레메디 복용 후 예전에 자주 앓았던 감기가 다시 나타나거나 피부 증상이 올라오거나 오래 눌러둔 감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이 깊이 눌려 있던 것을 바깥으로 꺼내 정리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자주 앓았던 감기, 한동안 억눌렸던 피부 증상,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이나 분노가 다시 의식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상이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때때로 과거의 층을 다시 지나가며 더 깊은 치유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치유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증상이 없어졌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전체 에너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과 호흡의 안정입니다. 잠을 더 깊게 자고 호흡이 편안해진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활력의 증가입니다. 몸에 힘이 생기고 일상에서 움직일 에너지가 돌아오는지 봅니다. 세 번째는
배변과 식욕의 회복입니다. 몸의 기본 리듬이 안정되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편안한 연결입니다. 감정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끼고 표현하며 자기 자신을 덜 억압하게 되는지 봅니다. 이 네 가지가 좋아진다면 몸은 더 깊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벨 채널에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 과정입니다. 동종요법에서 레메디를 선택할 때 단순히 증상 목록을 외워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와 흐름으로 케이스를 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 해석입니다. 감정과 몸이 얽혀 있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케이스를 어떻게 동종요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쉬운 이해입니다. 동종요법은 처음 접하면 낯설 수 있습니다. 레메디 이름도 어렵고 증상을 보는 방식도 일반적인 관점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깊이는 잃지 않되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증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히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통해 내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내 삶의 흐름이 어떤 리듬으로 반복되어 왔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증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벨 동종요법은 몸의 증상을 넘어 삶의 흐름을 함께 읽고 그 사람에게 가장 닮은 치유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벨 동종요법이었습니다.